사실 한동훈 위원장과의 두 분의 모습도 처음에 화제가 됐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이분 팬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아 그러니까요. 영광이었습니다. 강의를 보셨나 봐요. 인재 영입이 되신 뭐 그런 케이스잖아요. 직접 만나본 한동훈 위원장이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 어떠셨어요? 누구나 느끼는 그 느낌 예.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뭐 젠틀함이라든지 스마트함, 뭐 명료함, 명쾌함 이런 이미지들이 그대로 예. 묻어나셨고 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이렇게 마음을 움직였던 건 정말 사소한데 평소의 모습에 담기는 예. 그런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모습 그런 모습들 또 구태한 어떤 그런 뭔가 특권의식에 젖지 않은 그런 네. 것들을 과감하게 혁신을 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보여서 볼수록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근데 당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는 좀 궁금해요. 뭐 정치를 하려면은 민주당도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국민의힘을 좀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목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저의 그 소신이었는데 네. 혼자는 힘들잖아요. 무소속은 제가 또 능력이 안 되고 정치를 전혀 모르고 예. 그러면 이제 선택을 당 사이에서 제가 해야 되는데 제 교육 철학 그리고 또 상식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도 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국민의힘에 안 오실 분들이 좀 오셨다 이랬는데 혹시 당을 좀 결정하실 때 한동훈 위원장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많은 영향을 주셨죠. 네. 네. 어떤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과는 좀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걸 느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보이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뭐랄까 진심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예. 우리 세대에 불필요한 어떤 허례허식이 없는 정말 스마트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네.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모습이 들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 뭐 정치에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혹시 이런 질문이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선거를 하시다 보면은 상대의 당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민주당에 대한 뭐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잡음 없는 공천을 마무리 지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사천 논란으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어제만 해도 그 공천에서 탈락한 전해숙 의원이 원래는 친명계를 자처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공개 비판을 하더니 탈당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국민의힘 저희 당보다는 좀 잡음이 확실히 많습니다. 예. 네, 제가 그냥 보기에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입당을 하고 인재 영입이 되면서 당에서 먼저 저에게 뭐랄까 확인을 좀 했던 부분이 네거티브 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소신 그리고 이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저는 당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공부하느라 좀 많이 바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당에서 좀 당부하고 약속을 받는가 보네요, 후보들에게. 당연합니다. 예. 네네. 뭐 선거를 그렇게 치르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로 좀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뭐 비전 그리고 또 공약 정책 즉 컨텐츠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을 한 것이지 뭔가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나 소모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재 영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뭐 중앙당에서 얼마든지 그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대할 수 있는 거니까 후보들은 지역에만 좀 집중하는 이런 모습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제가 좀 돌려가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지역민들 이제 계양구에서 본인 지역구 지역민들 만난 자리에서 설마 이 찍 아니겠죠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게 또 이번 찍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비하하는 말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불쑥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좀 어떠세요? 사실 다니시다 보면은 국민의힘에 되게 좀 적대감 있는 분들도 만나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이라는 것이 내뱉는 순간 그 단어만큼의 가치로 그냥 확정이 돼버립니다.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치 우리가 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 완전한 보수, 뭐 완전한 진보라는 것보다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데 이 정치인은 이런 부분이 좋고 저 정치인은 이런 부분이 또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했을 때 1부터 10 중에 중간 어딘가에 살짝 치우쳐 있는 분들까지도 이찍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면 그게 정말 네거티브하게 어느 한쪽으로 100%로 치우치게 됩니다. 네. 그런 단어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개딸, 그다음에 예. 뭐 맘충, 네. 정말 선한 마음으로 진보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내 몸 하나 부지하기 힘든 엄마들이 조금은 배려가 부족하거나 생각이 조금 짧거나 우리가 일종의 어떤 실수라고 넘어가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맘충이라는 단어 때문에 혐오스러운 존재로 지금 바뀌고 예. 있잖아요. 네. 이 단어 선택이라는 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 이런 단어의 선택을 하는 어떤 센스와 그 배려의 개념을 먼저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내 당 대표, 공당의 대표님으로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질문 요거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국회 입성에 성공을 한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교육제도가 어떤 건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 질문 속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호소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교육 제도를 바꾼다라고 할 때 바꾼다고 하면은 교육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제가 이해찬 1세대였거든요. 그 누구보다 온몸으로 받아낸 세대였는데 네, 같은 세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까? 예, 네. 우리 그때 당구를 잘하면 당구학과 간다 이러면서 공부를 왜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하냐 약간 그런 기조가 제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네. 교육제도 자체를 바꾸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건 옳지 않고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나 아니면은 우리 고교 학점제 그 교육부에서 나온 내용들을 앞에 몇 페이지만 딱 읽어봐도 네. 일반 우리 시민들은 공감을 할 겁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이걸 바꾼다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국에 있는 이 모든 학교들이 우리가 이 신체로 치면은 심장에서 뻗어져 나와서 혈관들이 모세혈관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뻗어져 있는 이 학교의 모든 이 기관들이 합심해서 이 제도를 현장에 잘 지역에 맞게끔 핀셋형으로 잘 맞출 수 있을까? 세부적인 것들을 조율하는 게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1순위고 예.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개혁을 교육부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네.